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메타노이아 가족문제 상담 시간입니다. 오늘은 17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문자로 온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아들이 결혼을 하더니 엄마와의 관계가 멀어졌다고 생각하시며 속상해하시는 저의 어머니께서 남편 복도 없었는데 자식 복도 없다고 자주 신세 한탄을 하십니다. 세상을 너무 오래 살았다고 진즉에 죽어야 했는데 자식에게 짐이 된다고 하실 때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 어머니께 저는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계속 효자로 남는 방법은 없을까요? 아내의 말을 들으면 어머니가 걸리고 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면 아내가 걸립니다. 제 아내는 착하고 나무랄 데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저의 어머님께서는 흡족해 하시지 않나 봐요. 아내가 잘못한다고 틀렸다고 아들 붙잡고 며느리를 고발하실 때에는 결혼한 것이 후회가 됩니다. 아내와 어머님께 양다리 걸치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있는 그 고부간의 갈등, 네. 아내 중간에 낀 사람의 고민이네요. 네. 네. 네, 이건 진짜 뭐 어떻게 뭐 결론은 사실은 나와 있어. 지난번에 우리 대화 나눈 것 중에 네. 그 고부간의 갈등 뭐 이런 얘기할 때. 정답은 뭡니까? 그랬을 때 우리 독립하는 거라고 막 그랬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여기서는 독립을 했지만 지금 어려움이 오는 것 같아. 아, 그래요. 독립을 했고. 독립을 했어도 이제 이런 어려움은 아하. 각 가정마다 오거든요. 예, 예, 예.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게 뭐 모든 결혼한 남자들의 공통된 예. 숙제죠. 뭐. 근데 여기에 이렇게 썼거든요. 계속 효자로 남는 방법은 없을까요? 아하. 여기서 사실은 열쇠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효도를 하는 게 뭐냐, 어떻게 하는 게 효도를 하는 거냐, 이거를 좀 잘 살펴보면 답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우리가 흔히 자식이 부모한테 효도하는 거를 맛있는 거 많이 해드리고 뭐 또 요즘은 또 이제 경제들이 좋아졌으니까 이렇게 관광도 잘 시켜드리고 예. 또 뭐 좋은 옷 사다 드리고 뭐 이런 물질적인 어떤 용돈도 많이 드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물질적으로 이렇게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이 효도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걸리는 것 같아요. 참된 효도는 부모님이 자식을 바라볼 때 보람을 느끼고 걱정을 안 하시고 편안한 마음을 가지시는 게 갖게 해드리는 게 효도다. 그리고 또 신앙인으로서의 참된 더 큰 효도는 부모님이 이 세상을 떠나셔서 꼭 천국에서 사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효도다. 이렇게 이제 개념을 바꾸면 문제가 쉽게 풀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고부간의 갈등이라는 문제가 나올 때마다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독립이라는 걸 주장할 때마다 맨날 시냇물이 이렇게 흘러서 바닷물이 됐을 때 바닷물이 나 바닷물 안 해, 시냇물 할 거야. 이게 불가능한 것처럼 결혼을 하면 또 다른 이름을 갖게 된다. 그러니까 아들이라는 이름에서 남편이라는 이름, 또 아버지라는 이름을 갖게 된다.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됐을 때 새로운 이름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제 그게 독립을 해야 되는 가장 근본적인 원칙인데 이렇게 이제 고부간의 갈등에서 가운데 낀 남자들이 제일 많이 생각해야 될 거는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참된 효도냐. 여기다 초점을 좀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들 보면 난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효도를 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뭐 자기가 좀 힘이 들어도 물질적으로 또 뭐 많이 잘 해드리고 뭐 이런. 근데 그걸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고 분석을 하면 부모님께 효도를 한 게 아니라 지 마음이 편한 거예요. 자기가 나름대로 뭐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했기 때문에 난 이만큼 했으면 됐어. 네. 그리고 누가하고 다른 가족들하고 얘기할 때도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결국은 자기 합리화가 되는 것이고 네. 자기가 나름대로 뭔가를 했다는 것으로 자기가 효도를 했다고 생각하는 건데 진짜 부모님이 그걸 원하실까?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양다리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네. 양다리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자기가 열심히 어머님께 뭔가를 잘 해드렸는데 부인이 바가지를 긁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싸움이 됐어. 부부싸움이 크게 일어났어요. 그러면 부부싸움을 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된 부모님이 마음이 편하겠어요. 나 때문에 이놈들이 싸웠구나. 그렇죠. 이렇게 되면 부모님은 그런 물질적인 어떤 편안함을 이렇게 제공을 받으시고도 마음이 불편하실 거라고요. 네. 그렇다고 뭐 결혼한 놈을 갖다 헤어지라고 할 수도 없고 그냥 그랬더니 이제 진짜 속이 상할 것이란 얘기죠. 그게 과연 효도냐? 그러니까 진짜 효도는 자기 어머니가 얼마나 편안한 마음을 갖게 해드릴까 이제 이게 중요한 거고. 근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또 한 가지 이렇게 좀 꼭 짚어봐야 되는 게 뭐냐면 부모님의 아들을 결혼시키고 나면 외로워요. 특히나 이 집 같은 경우도 지금 그 남편 복도 없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분명히 혼자 되신 거나 아니면 뭐 남편한테 사랑을 많이 못 받으신 분이시겠죠. 그렇죠? 그런데 기대를 이제 은근히 하는 거죠. 아들한테 위로를 받고 싶고 뭐 이렇게 했는데 아들이 보니까 뭐 지 아내한테만 충실히 하는 것 같으니까 푸념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럼 그 어머니는 누구한테 가서 푸념을 하겠어요? 다른 집에 가서 하소연을 하겠어요? 그건 누구 친백인데? 그렇죠. 결국은 만만한 아들을 붙잡고 앉아서 내가 외롭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거를 해결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남자들이 흔히 제일 많이 하는 그 실수 문제로 보고 일로 본다는 거. 그러니까 어머니도 여자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관계 중심에 그래서 보는 여자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일로 보는 아들의 남자로서의 볼 게 아니라 아 어머니가 외로우셔서 하소연을 하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잘 들어드리고 맞장구도 쳐드리고 끝. 근데 이걸 해결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게 남자들의 그 실수거든요. 그러니까 잘 들어드리고 위로해드리고 아유 그래요 참 고생해서 키워놓으셨는데 섭섭하실 거예요. 근데 또 어떡합니까? 제가 자식들을 키우고 살아야 되고 마누라하고 살아야 되니까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그러면 그럼 이해하지 내가 왜 못하겠냐 이렇게 풀어갈 건데 이거를 일로 생각하고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니까 이 문제가 아닌 문제를 문제화 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 어머니가 아들이 멀어졌다고 생각하는 것 이거 자체가 조금 더 이제 문제 시발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그 독립을 해야 된다. 부모를 떠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독립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 부모 측에서도 저 이제 아들 내에도 이제 독립된 한 주체로서 신경 끄고 그냥 이제 잘 살아라 이러면 되는데 자기 마음이 좀 외롭고 허전하고 또 아들이 자기 이제 장가를 갔으니까 아내한테만 신경 쓰는 거 같고 그러니까 좀 섭섭한 마음도 들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은 가서 이제 아들한테 이제 고발을 한다는 표현을 썼는데 고발을 하게 되면 당연히 부부 싸움이 날 걸 본인도 알 텐데 그걸 못 얘기하고 가서 얘기하는 물론 그 마음도 이해는 해요. 그러나 이 부모님들 교육을 잘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 그러지 말아라. 근데 그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결론은 지금 이 질문한 자는 이제 이 아들인데 아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그걸 일 삼아서 꼭 내가 이제 풀어줘야 되고 그러니까 꼭 양다리를 거쳐야 되고 뭐 이러니까 그 양다리를 걸치는 방법은 하나 있어요. 이쪽 것은 네 편이다. 이쪽 것은 당신 편이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위로를 주고 잘 들어주고. 그렇죠. 네. 또 고발이 들어오면 그 고발 들어온 거에 대해서도 좀 잘 들어주고. 접수하고. 네. 그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면 이 양다리를 걸치면 그럼 마음이 편할까라고 했을 때 근원적인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그 시냇물의 이름을 버리고 이제 바다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 그죠? 그리고 한 발짝 더 나간다면 아주 지혜롭게 이쪽 말도 잘 듣고 저쪽 말도 잘 들으면서, 그렇죠? 네,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요, 네. 이쪽 말을 듣고 저쪽 말을 듣잖아요. 네.
들으면 들어줄수록 네. 들어주면 들어줄수록 기대치는 커지는 거예요. 그런 문제도 있군요. 네. 또. 네. 그래서 점점 더 요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론 그 냉정하게 끊어내는 건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들을 수 있는 만큼 들어주고 위로할 수 있는 만큼은 해야 되겠죠. 자식이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그 자식으로서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부인한테 엄마를 조금 더 사랑할 수 있는 중간 역할을 잘 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러니까는 내 역할을 부인이 엄마한테 대신 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이렇게 넘겨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쉽지는 않겠지만 네. 그래도 옆에서 좀 빠질 땐 빠지고 네. 그다음에 양쪽 다 이렇게 해서 지혜롭게 이렇게 해서 편들어주는 쪽으로 가면서 네. 그다음에 어머니한테 이렇게 사랑을 해주고 근데 어머니한테 사랑을 하게 하려면 내가 부인한테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남편이 정말 나 사랑하고 있구나. 내가 나가 사랑을 받고 있는데 내 남편의 엄마인데 내가 사랑을 그렇죠. 해야지라고 이렇게 되돌아갈 수 있는 네. 이제 그런 그 뭐라 그럴까 사랑을 하면 네. 그런 게 돌아가지 않을까 싶어요. 네, 좋은 말씀이신데 그러면 다시 한번 네. 그 이제 다른 환경에서 한번 해답을 찾아보면. 네. 우리가 흔히 전통적인 고부 갈등이 있다. 네. 다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가정은 잘 사는 일도 있죠. 며느리를 딸처럼 네. 또 시어머니를 진짜 친정 엄마처럼 하면서 사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사는 분들은 과연 어떻길래 그렇게 화목하게 잘 지낼까라고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네. 거기 뭐가 키워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제 경험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집에 딸이 5이 있거든요. 네. 제가 딸 자매가 5이 있고 네. 아들이 2이 있어요. 네. 그 저희 엄마 같은 경우에는 내가 딸을 키운 그 5을 키운 이런 경험으로 봐서 며느리한테 함부로 못해요. 내 딸이 결혼을 해서 이렇게 살면 내가 시어머니 입장이면 어떨까라고 해가지고 그런 거를 굉장히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오빠가 맞이고 그다음에 딸이 5이 쭈루룩 있고 남동생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큰올케가 와서 처음에 우리하고 살면서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네. 아주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어떤 때는 우리 눈에는 마음에 안 드는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뭐라고 막 하면 엄마는 진짜 제가 이렇게 기억나는 거는 너도 시집가 보면 안다였어요. 딱 그 한마디로 그냥 이렇게 종결을 내리셔요. 아무리 어떤 우리가 불평을 해도 너도 시집가 보면 안다라고 했거든요. 예. 그게 지금도 머리에 이렇게 박혀 있어요. 그래서 나는 딸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함부로 내가 며느리한테 뭐라고 할 수 없다라고 굉장히 며느리 쪽에 서서 이제 오빠한테도 보면 며느리 편을 들어주고 그러고 평생을 살으셨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그러니까 경험을 해보셔야 되는데 요즘에는 하나 둘 뭐 이렇게 낳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경험을 해보기는 쉽지 않고 시대가 좀 변했고 그다음에 뭐 자식들도 보면은 또 옛날 그 우리들이 하던 그런 그 생활이 아니고 어쨌든 좀 이기주의가 조금 만연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조금 더 심하긴 한 것 같아요. 사위 입장은 어떻습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남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남자 입장에서 보면 꼭 그렇게 생각이 들으니까 그 남자 입장에서 보면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내하고 둘이 이렇게 어떤 갈등이 생기는 걸 보면 저는 그냥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을 해버렸거든요. 저 소유권 쟁탈전이다. 이건 소유권 쟁탈전이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내 아들 뺏겼다. 내 아들이라고 내 아들이라고 내 거라고 주장을 하고 카타리나는 내 남편이니까 내 남편이라고 또 내 거라고 주장을 하니까 한 남자를 두고 두 여인이 소유권 쟁탈전을 벌이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이걸 짜게 갖고 반반씩 나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때는 그 양쪽의 의견이 다 맞다라고 아까 신부님 말씀하신 여기 가서 네 말이 맞고 여기 가서 네 말이 맞고 이렇게 맞장구를 쳐주지만 어떤 때는 굉장히 냉정하게 네 십자가 네 각자 지고 갈 거. 그러니까 어머니 십자가 지고 가세요. 그리고 아들 나래요? 얼마나 낫지? 이러고 가끔은 이제 그렇게 하면 조금은 섭섭해 하시지만 어른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식이지만 부모님한테 나는 이미 소유권이 넘어갔어요를 조금씩 이제 인식하시도록 가끔은 한 번씩 이렇게 조금 섭섭하게 해드릴 때도 있고 이제 좀 짜는 거죠 둘이서 제가 섭섭하게 해드리고 오면 그 다음에 이제 가가지고
또 그 섭섭한 걸 이렇게 위로를 해드리고 네. 뭐 뭔가를 사가지고 찾아간다든지 맛있는 걸 해다 드리는데 그래서 또 그러면 이제 우리 어머니는 누굴 붙잡고 얘기를 했어요. 찾아온 며느리를 붙잡고 제 욕을 아들 욕을 막 하는 거지. 네. 그럼 또 맞장구로 쳐주고 예. 뭐 이렇게 이제 미리 이제 각본을 짜가지고 한 번씩 할 필요도 있다. 예. 그러면 이게 또 아시죠? 그렇죠. 아시면서도 그냥 모르는 척 쏘아 주시는 척하면서 또 넘어가고 그렇게 새로운 관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 정말 어려울 때는 LD가 저한테도 그랬어요. 네 십자가니까 네가 지고 가라고 하면 굉장히 냉정할 때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제가 정말 기대치를 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 정신 차리고 똑바로 쓸 수 있게 도와주는 거가 되더라고요. 그냥 단호할 땐 단호해야 된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이거는 뭐 이제 고부간의 갈등이나 뭐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일반적인 인간 관계 안에서 저는 이제 예수님의 그 말씀을 항상 좀 가슴에 새겨두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는 여러분들을 벗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모든 것을 다 알려줬다. 종들에게는 알려주지 않지만 벗들에게는 모든 걸 다 알려줬다. 근데 그 벗이라고 했을 때의 그 관계는요. 평등한 거예요. 아주 평등. 너와 나는 평등하다. 벗이 평등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고하가 없어요. 벗은. 자, 그랬을 때 이 고부간의 갈등도 보면 아까 이제 소유권 주장도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시어머니는 일단 자꾸 갑의 위치에 설라 그러는 거야. 넌 이제 갑이야. 너 며느리 우리 집안에 들어왔으니까 너는 을이야. 그리고 그 상태에서 바라보니 뭔가 계속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이제 계속 시비가 되는 거죠. 그런데 평등하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더 한 발짝 더 나가면 조금 더 겸손해질 필요성이 있고 또 며느리를 평생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아들의 아내이기 때문에. 그러면 좀 더 내가 더 오히려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오히려 겸손하게 태도를 갖추면서 시어머니를 조금 더 이렇게 더 아껴주고 높여주고 이렇게 한다면 며느리도 자기를 이렇게 아껴주고 보살펴주는데 시어머니를 막 하겠어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모든 인간관계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말 갑질하지 말고 뭐 인간 안에서 갑을이 있냐 도대체. 물론 비즈니스에서는 그런 관계가 맺어질 수도 있지만 우리 그런 어떤 이익을 추구하고 이런 관계가 아니고 가족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는 갑을이 없다. 좋죠. 평등하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인간 그 존엄성 그 자체를 이렇게 대우해주는. 그러면은 이런 일이 안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가 우리 남동생 우리 재수 씨도 있고 그런데 우리 어머니의 태도를 보면 그래요. 항상 그냥 이유가 없어. 무조건이야. 무조건 우리 며느리. 무슨 만큼도 꼬투리 잡는 게 없어요. 인간인데 왜 꼬투리 잡힐 게 없겠어요. 그런데도 참 뒷담화도 한마디도 안 해. 항상 오면 반가워하고 칭찬만 하고 그래요. 그럼 존중받죠. 그러니까 뭐 무슨 말이 나올 그게 없어요. 계제가 없어. 항상. 그리고 제가 그래요. 우리 어머니 천사다. 근데 그게 다 신앙 안에서 지혜로움을 배우신 거야. 그렇죠. 아주 지혜로우시더라고요. 참 훌륭하신. 보기 좋아요. 보기 좋아요. 너무 보기 좋아. 자, 결론은 뭡니까? 존중이네요. 인간 존중. 좋습니다. 그러면 별 문제가 없다. 사실은. 또 갑을관계 형성하지 말고 모두를 벗으로 맞아들이고 존중하면 된다. 그러면 이 첫 번째 문제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